최근 사회복지사들이 폭력 행위에 노출되는가 하면 열악한 근무 환경을 비관해 자살에 이르는 끔찍한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근무 환경의 개선 등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복지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백재현입니다. 복지국가로 도약을 위한 핵심 인력은 바로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던 업무로 인해서 사회복지사가 투신자살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사회복지 인력을 위한 처우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 마련, 피해보상제도 실시와 더불어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가 전국적으로 한 7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 공직에서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1만 4천 명, 민간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6만 명에서 7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봉급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보통 산업 평균 임금이 280만 원 된다고 봤을 때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한 55% 정도밖에 평균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근무 시간도 주당 40시간에 대비해서 복지사들은 약 50시간 정도 되는, 약 10시간 정도 일주일에 더 일을 해야 되는 열악한 환경이고, 뭐 대단히 제도적으로도 많이 위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논산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공무원이 또 열차에 뛰어들었어요. 아까운 생명에 또 하나 잃게 됐습니다. 지난번 용인, 성남, 울산, 논산에서 매달 한 건씩 우리 복지사들이 지금 자살하는 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상대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또는 장애자라든가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만나는 데서 상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근무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분들로부터 신체적으로 폭력도 당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공무원의 폭력 피해 실태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95%가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져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 비교하면은 사회복지 분야 일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적어요. OECD 평균 한 9.7% 되는데 우리는 약 한 3.45%밖에 안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분야 취업자 비율은 3% 수준으로 OECD 주요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들이 많이 있죠. 우선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우리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그 복지사 제도 자체에 대한 숫자를 외국에 비했을 때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한 5년 동안에 업무는 약 한 복지 정책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약 45% 정도 늘어나고 그 수혜 대상자는 약 157% 정도 늘어났어요. 지난 5년 사이에. 그렇게 대폭 업무량과 수혜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 인력은 불과 4.3%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면 대단히 많은 갈수록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심화되고 더 많은 그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사회복지 공무원이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올해 들어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근무 환경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이어지자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그거를 감당해야 할 행정 인력들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 거죠. 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인당 그 담당하는 주민의 숫자가 5,000명을 지금 거의 육박하고 있고, 이 수치로만 봐도 실제로 개인 사회복지 3명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에 통제할 수 있는 그 규모가 넘어섰고, 그것이 일종의 개인에게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읍면동의 66%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한두 명에 불과한데요. 사회복지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에 의해 신변에 위협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동서면서 무슨 분이 저거 정말 민원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사회복지 공무원이 전체 95%를 차지했지만 폭력 상황에 대한 대응 또는 사후 대처는 없었는데요. 대한민국 사회복지사가 만나는 주민들은 가난을 포함한 여러 고통들을 사실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분들, 온몸으로 느끼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고통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사 업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 고통 속에 놓여 있고, 매일매일 그런 고통들을 듣고 공감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이 중 38%는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희생된 사회복지사를 추모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해당 부처 장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수는 인구 1000명당 0.22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은 인구 1000명당 40여 명에 달합니다. 이 법안이 기초가 돼서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다음 인력 충원을 통해서 지금의 이 통제 불가능한 업무 양을 조절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만한 허점들은 없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그 제도에 대한 토론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요. 복지 서비스의 수요자와 제공자 모두가 만족하는 질 높은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이번 그 법 개정은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을 개선시키고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봉급수를 높여야 되고 근로 환경 여건을 고쳐주는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갖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민원인으로부터 수혜자로부터 받고 있는 신체적으로 폭력을 받는다든가 그런 신체에 대한 보상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고, 네 번째는 그런 보상과 관련한 공제제도가 도입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고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복지사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4가지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근무 환경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 자기 신체적으로 안전성 있게 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그럴 때 다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보상 제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것을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의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사회 전체가 행복하고, 사회복지사가 웃어야 그의 수혜자들이 웃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체도 복지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 관련 인력 확충은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및 대비책이 마련되게 됩니다. 복지사회의 핵심 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이 진정한 보람을 느끼며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We'll be right back.